오늘은 스트레스로 인한 브레인 포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이제 내원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최근부터 집중이 좀 더 안 되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멍해지고 글자를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고 이제 점점 기분은 좀 우울해지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원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브레인 포그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했는지 오늘은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일단 성격을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아이였냐면은, 원래 좀 외향적인 아이였어요. 그리고 남들이랑 이제 활발하고 두루두루 친하고 잘 지내는, 그냥 무난하면서 주변에 이제 조금 외향적인 그런 친구였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런 외향적인 성향이 조금씩은 줄어들긴 해도 그래도 여전히 이제 외향적인 성향. 그런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주변의 시선을 조금 의식하는 타입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다 잘하고 싶어 하는 거. 주변의 어떤 평판에 굉장히 좀 신경 쓰는 아이. 그러니까 누가 다 자기를 봤을 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성격도 좋고, 뭐 이제 이런 모든 분야에서 팔방미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 지내고 열심히 하는 아이가 그런 갑작스럽게 왜 증상이 생겼냐? 이제 시기적인 걸 물어보니까 이번에 2학기가 들면서 갑자기 그런 증상들이 확 더 심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특정하게 내 몸에 증상이 없던 것들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증상이 생기면 그 시기에 무조건 뭔가가 있습니다. 뭐 크게 스트레스를 받든, 아니면 뭐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던, 아니면 뭐 건강을 내가 너무 무리를 했던 등등 뭔가의 원인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학생한테 물어보기 전에 이제 일단 먼저 어머님한테 물어봤었는데, 어머님을 먼저 상담하면서 어머님 말씀으로는 이제 교우 관계가 문제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이제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친구랑 좀 멀어지면서, 근데 이제 같은 반이고 앞뒤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그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봤어요. 혹시 그것 말고 다른 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2학기 때 이제 회장 선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잘하고 싶고 선생님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으니까 회장 선거에 나간 거죠. 그리고 자기는 두루두루 친하고 하니까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생각보다 꽤 결과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자존감이 좀 자신감을 잃은 모습,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친구랑 좀 멀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뭔가 큰 스트레스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증상이 이제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뭐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지금 집중 안 되고 약간 다운되고 이런 거는 정서적인 면은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신체적으로 어떤 다른 증상들이 생겼는지도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먹는 거에 소화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열이 훅 오르고 막 내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아직은 이 학생은 그 정도까지 깊게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기분이 조금 다운되는 정도, 그 외에 뭐 잠자는 거, 뭐 밥 먹는 거, 그 외에 등등 전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는 아직은 좀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내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증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가 해결이 가능한 거냐? 그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앞으로 없어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없어져야지. 아니, 그렇지 않고 그게 안 없어지면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상이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끼리 이제 교우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년에 다른 반이 되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다른 반이 되지 않고 같은 반이 되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브레인 포그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제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생겼느냐,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해결 가능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 친구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직 신체적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좀 영향을 주는 상태,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떻게 가면 되냐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적인 증상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간단한 편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를 계속 자극을 해서 두뇌에 피로감이 자꾸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브레인 포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두뇌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만 관리를 해줘도 좀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공진단을 이제 한 달 정도 처방해서 체력적인 것들을 좀 보강해주면서 그 다음에 두뇌적인 피로를 좀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제 관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관리를 했는데 다행히도 빨리 좋아졌어요. 다행히도 빨리 좋아졌고 본인도 좀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요인은 아직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완벽하게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두뇌 피로가 좀 덜해지고 체력적으로 에너지를 좀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력도 따라서 올라온 상태지만, 또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증상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를 이제 충분히 말씀드리고 일단 치료를 마무리한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브레인 포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